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핫한 소식이 정말 많으니까 반드시 시청 바랍니다. 둔촌주공 분양 받아라, 받지 마라 말들이 많은데 조정된 분양가 기준으로 받아도 아주 좋습니다. 단 자본금이 많은 분들은 앞으로 더 떨어지니까 강남 서초 분양이나 급매를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곳들이 투기과열 지역과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저축은행과 금융권의 PF 부실이 아주 위험수에 놓여 있으며 특히 건설사들이 부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이밍 입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둔촌주공 분양 꼭 받아라. 이런 사람은 넣지 마라. 지금 집들이 막 추락하고 있네요. 바닥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둔촌주공 이거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둔촌주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분양 받을 분들 제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걸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요. 여기 보세요. 자, 둔촌주공 분양 받을까? 저는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도 있어요. 자, 받지 마라. 분양가가 59 이거 9억에서 10억 정도, 84 대략 1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침체기 강남 서초 84 자, 이거 15억에서 20억. 그러니까 나중에 차라리 15억에서 20억 미분양 잡는 게 얘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 비교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시세 한번 볼까요? 고덕크라시움 자, 25평이 10억이고 고덕 아르테온 34평이 13억, 헬로시티도 지금 매물이 15억까지. 그러면 헬로시티가 낫지 굳이 둔촌주공까지 받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제 막 빠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빠질 것이고 그러면 분양가 근처까지 빠지지 않느냐.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보세요. 자,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상승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얼마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예상이고요. 다음 상승장도 물론 예상이지만 거의 유력합니다. 자, 25평 21억까지 찍을 거예요. 34평 26억 이거 거의 찍습니다. 왜 찍는다고 보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바로 옆에 붙은 얘보다는 입지는 약간 좋지만 올림픽 선수촌 세대수는 훨씬 적죠. 그러니까 둘이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걔들도 23억 찍었잖아요. 헝것이 얘는 새 거예요. 그러면 탑 나왔지 않습니까? 분양가에서 2배 뛴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에요?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배이고 더 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아라. 지금 폭락장에 일시적 분양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뭐 꼭 분양가가 완전 버텨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에 올라갔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얼마까지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 대단지가 많이 오른다. 그렇죠. 예, 엄청난 정말 메가톤급 대단지입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받는 게 좋습니다. 뉴타운, 여러분들 뉴타운도 30평대가 과연 뭐 9억이 할까요? 8억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싸봤자 9억일 텐데 10억, 11억, 12억인데 어차피 금액도 차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30개 뉴타운이 낫겠어요? 둔촌주공이 낫겠어요? 게임이 안 돼요. 둔촌주공을 이길 뉴타운은 거의 없습니다. 알았어요? 한남 뉴타운이나 몇 거 빼고는 그냥 다 나왔네요. 그러면 뉴타운도 못 받고 서울 다 분양받을 곳이 없어요. 제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접근했죠. 자, 받을 사람은 자본이 좀 부족한데 다만 자기 자본금이 그래도 40% 이상은 돼야겠죠. 장기적으로 투자할 사람들은 많이 법니다. 받지 말 사람도 있어요. 왜? 자본이 진짜 많아. 강남 서초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어. 좀 더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 미분양을 잡거나 또는 강남도 반토막 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잠실이라든가 반포, 뭐 압구정 거기 아니래도 개포, 대치 이런데 금매 잡는 것이 걔도 많이 뛰겠죠. 근데 얘가 많이 떨어지면 여기 더블 가기는 하지만 얘는 세 더블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더블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것만 보고 판단하자 이거죠. 이번에 건설사 줄도산 진짜 상당히 지금 위기입니다. 이게 좀 확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미분양이 급증하고 지금 건설사 자금 경색으로 이미 분양됐던 것들도 지금 돈을 못 받아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부동산 PF 경색에 건설사 돈 몇 경아
돈이 완전히 물려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돌지를 않아요. 대형 중견사로 번지는 이제 솔직히 건설사는 큰 건설사도 지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만큼 분양을 많이 하는데 미분양이 터지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제가 보기에는 3기 신도시부터 미분양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몇 년간. 먼저 건설사 줄도산 대유기. 돈값은 볼까요? 레고랜드발 항상 이게 지금 문제였던 거예요. 이 레고랜드 사태가. 이거 관련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다 구속시켜야 한다고 봐요. 자금 경색, PF 부실. 자, 미분양이 급증. 모든 건설사 다 위험합니다. 돈맥경화, 돈이 귀하게 됨으로써 공사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돈줄이 말라버리니까. 그런 현장들이 늘어나게 되면 파산으로 가게 되죠. 도산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금리가 무려 15%나 되는 브리지론 이걸로 연장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심각하죠. 자, 취약한 건설사. 롯데건설. 메이저건설에서는 롯데건설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PF 우발 채무가 무려 4조 3천억? 상상 초월이죠. 하나건설, 금호건설, 호반산업, 태영건설, 코롱글로벌 이런 데는 이제 KR이 좀 주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뭐 부도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중소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서 더 위험합니다. 저축은행 부실로 바로 문제가 터진 거죠. 저축은행 84.5%. 저축은행이 왜 심각하냐면요. 84.5%는 아파트가 아닌, 그것도 분양도 되지 않는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딴 것들 여기에 물려 있는 거예요. PF 대출 건설사 이 87% 건설사 거의 초기등급이라든가 무등급, 등급도 없는 곳에 지금 돈을 빌려준 거야. 자, 저축은행 PF 잔액이 무려 10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저축은행 옛날에도 사태가 터졌었는데 얘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증권사 75%. 이게 안정적입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부도나기 생겼죠. 여신 66%, 보험사도 심각합니다. 42%, 은행권도 30%예요. 정부 내고 빼고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해제. 아주 전반적으로 지금 생각보다 이제 파격적으로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나는 서울도 다 해제했어야 한다고 봐요. 이번에 해제한다고 집값이 뛰지 않아요. 어차피 내년 상반기 초에는 또 서울도 다 없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지금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메이저 세 군만 빼고 지금 다 해제해 버렸어요. 보세요. 자, 투기과열지역 해제, 투기과열지역 서울, 과천, 성남, 광명 이 네 곳 빼고 모든 지역 다 해제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 그동안에 묶여있던 수원, 안양, 안산, 구리, 용인, 수지와 기흥, 동탄, 투 한마디로 전국적으로 지금 네 곳 빼고는 다 해제. 자, 이번에 조정지역 실거주와 관련됐죠. 자, 투기과열지역 서울,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성구, 광명.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역 해제. 그동안에 묶였던 지역들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고양,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남양주, 동탄투, 광교지구, 자, 성남, 중원구, 인천, 세종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서울, 과천, 성남 이제 그 두 군데하고 광명 빼고는 싹 없어졌어요.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도 싹. 자, 그러면 2023년에 해제지역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의 아마 유력하게 갈 거예요. 내년 상반기 투기과열지역 없어질 곳 네 곳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강남권은 하반기 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강남 3구, 강남 2구 있죠. 강남구, 서초구 조금 더 포함시키면 용산구 정도는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자, 조정지역 상반기 네 곳 지금 여기 묶여있는 네 곳 다 없어지고 다만 또 역시 강남권은 하반기 때 없어질 수도 있다. 물론 강남도 상반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들어봤죠? 이것도 내년 중으로 싹 사라집니다. 자, 분양권 전매. 아마 2023년 내년 중으로 전매. 계약하자마자 전매 허용 또는 길어봤자 1년. 뭐 지금처럼 7년, 10년 이런 거 다 사라져요. 소유권 등기 후 전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분양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지금 건설사 부도나게 생겼는데 정부가 그것도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건설사 다 죽습니다. 버틴 곳 위험, 상승장, 차별 상승, 신고가 지역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착각하지 말라고요. 뭐 담합하니까 얘들은 안 떨어져서 좋다고? 여러분들 담합 다 필요 없어요. 바람, 여러분들 스쳐가는 바람을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담합하는 것은. 왠지 알려줄까요? 어차피 집값이 지금 다 떨어지는데 얘를 평가할 때 그 주변의 아파트도 평가되는데 뻔히 얘 시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결국 담합한 곳은 한 번에 바닥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먼저 떨어지냐 늦게 떨어지냐 차이야. 여기 보세요. 결국 모두 하락. 자, 지금 얘는 초반기에 2022년에 이만큼밖에 안 떨어졌어. 얘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 뭐 세종처럼 오래 떨어졌거나 또는 특정 아파트가 급매가 거래가 됨으로써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떨어진 게 후진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자, 23년 보세요. 결국은 24년, 만약 24년까지 떨어지든 23년까지 떨어지든 뭐 보세요. 다 반토막 근처로 똑같이 내려와요. 즉 조금 떨어진 놈은 막판에 막 폭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많이 떨어진 놈은 막판에 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물론 아파트별로 좀 더 떨어진 것, 좀 덜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전체적으로 큰 퍼센트를 말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차별적으로 상승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 올라갈 때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잡아야지.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이제는 못 올라갈 아파트들도 많이 생겨요. 문재인 정부처럼 파상적으로 다 뛰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경기도 인천 지방의 상당 부분은 12년 동안 집값이 안 뛰었다고요. 왜 안 뛰었겠어요? 안 좋으니까 안 뛰었겠죠. 막 물량은 넘쳐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일어나고. 이해 가세요? 자, 여기 50%가 떨어진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는 하겠죠. 바닥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이만큼 뛰어가지고 회복을 못하는 아파트가 있고 이번에 겨우 본전 정도 회복하는 아파트가 있고 이번에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신고가를 찍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강남의 상당 부분 아마 나홀로는 변수가 많아요. 나홀로 빼고는 대부분의 신고가를 찍고 많이 뛸 거예요. 해외 시세 대비 본다면 강남도 강남 나름이지만 많이 뛴다고 했어요. 서울 대부분 지역 나홀로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는 많이 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니까 많이 뛰지 않느냐. 걔는 오피스텔하고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과만 아파트 과지. 자, 못 갑니다. 별로. 경기 주요 지역, 경기도 핵심 지역들은 결국 폭락 많이 하지만 결국은 신고가 찍고 많이 갈 거예요. 뭐 1기 신도시라든가 2기 신도시 상당 부분. 그리고 신도시가 아니라도 좀 서울에서 강남과 가까운 지역들이나 서울 인근 지역들. 그다음 광역시 핵심 지역의 일부라고 했어요. 지방은 좀 변수가 더 많아요. 못 간다 이 말이죠. 신고가 찍는 게 적어요. 핵심에서 일부 지역은 그래도 신고가 많이 찍을 거예요. 자, 지방의 극히 일부 중소도시들은 조심하세요. 싸다고 해서 신고가 찍는다? 천만에요. 자, 이번에 분양 보자고. 3기 서울의 유망지역 분양은 웬만하면 2배 이상 다 뜁니다. 많게는 옛날처럼 서너 배 뛰는 곳도 나올 수 있고. 자, 수도권 유망 분양. 유망이라고 했어요. 유망 분양은 20% 이내 분양을 말합니다. 얘들은 무조건 신고가예요. 광역시 유망 분양 20% 이내의 분양. 즉 분양가도 낮고 입지는 좋은 곳들. 그 다음에 지방의 유망 분양도 20% 정도는 다 신고가 많이 찍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80%가 신고가를 못 찍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곳들도 분양, 대부분의 분양은 본전치기 하는 경우가 많죠. 최소한. 이번에는 부동산 대폭락 모두가 위험하다. 그래서 대폭락, 제가 대폭락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기회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 그때 이왕이면 내 방송을 보는 분들 돈을 벌라 이거지. 뭐 대폭락이 뭐 최고다 좋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대폭락은 국가적으로도 위험합니다. 모두가 위험하다. 보실래요? 먼저 집주인 입장에서. 자, 연끌하신 분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갭 투자한 사람들은 집이 아예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전세가가 무지막지하게 하락하고 있죠. 전세 못 돌려주면 경매당하죠. 자, 다주택자들이 더 위험합니다. 월세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부동산이 폭락을 해갖고 집값 폭락으로 괴로움을 겪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갭 투자를 아예 여러 채 다주택으로 잡은 사람들, 이건 볼 것 없이 경매예요. 10채 잡은 사람들이 집 어떻게 다 그 경매 뭐라 그럴까, 다 전세 낀 걸 다 돌려주겠어요. 전세가 4억이었던 게 3억이나 2억으로 떨어졌는데 집이 10개나 되는데 그 부족한 돈을 갖다가 채워주겠어요? 전세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경매당할 수 있겠죠.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그나마 버티는데 여러 채. 그래서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특히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던지세요. 자, 세입자들 집값 하락하면 나는 집 없으니까 좋아. 그게 아니라 깡통 전세 위험성이 있고 전세가율이 70%, 즉 매매가와 전세가가 70%까지는 다 위험해요. 70%도 안심 못해요. 60% 정도는 돼야 돼요. 특히 빌라라든가 다가구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 이제 건설사 전국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지금 부도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돈줄까지 말라버렸죠. 무분별한 분양 결국은 30% 할인 분양이 속출할 겁니다. 고분양 때리는 바람에 금융업도 부실이 생겨요. 벌써 아까 저축은행 등등등 금융 전반적으로 부실이 생기죠. 취약차죠. 금융부실. 가계 기업 도산, 부도나게 생겼고 국가 경제라고 좋겠어요? 집값 폭락하면 GDP 급락합니다. 거의 3%, 5%. 자, 총체적 부실이 발생하게 돼요. 잘못하면 경제 위기로 비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폭락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연착륙으로 길게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여기 보실래요? 자,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구분도 하지만 요즘은 이제 통일됐다고 보세요. 추가 지역으로 사실상 통일이거나 다름없어요. 자, 투기 과열 지역 해제 쭉 있죠? 그 다음에 조정 지역, 대상 지역 해제. 보시면 서울 전체하고 여기 하남, 분당, 과천, 광명 이런 식으로 이제 성남, 과천, 광명 이렇게 바로 네 곳과 서울 포함해서 몇 곳입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곳이. 자, 이번에 하남도 포함돼요. 자,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이제 갈수록 세제, 그 다음에 금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런 내용들이죠. 건설사들 자금 조달이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저축은행은 난리 났어요. 여보세요. 지금 조달 지수 지금 87%까지 올라갔던 게 40%로 아주 지금 자금 경색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저축은행이 제일 심각하고 증권사 심각하고 보험 여신 전문의사 심각하고 보험 은행도 그렇다고 안전빵은 아니죠. 보시면 이렇게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대출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 투기 등급 무등급이 87.5% 여기에 빌려준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돈 지금 못 받게 생겼어요. 자, 헐값에 파느니 물려줄래요? 그래서 지금 증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물려주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입니다. 왜? 지금 집값이 바닥도 아닌데 왜 지금 증여를 해요? 좀 더 떨어진 다음에 증여해야지. 안 그래요? 더 싸게 증여세를 왜 많이 냅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청약자들이 값 미분양 4만인데 5만 가구 쏟아진다. 지금 미분양 이렇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 더 하게 되면 10만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은행 기업대출, 가계대출 여기 보시면 대기업은 계속 지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대출 안 해주니까 줄어든 거예요. 은행 가계대출 증감, 가계대출이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이제 규제 완화를 하니까. 은행 정기예금, 예금은 폭발적이죠. 지금 현금 모아라. 떼돈 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다 모으고 있네요. 여기 10대 건설사 쭉 있죠. 삼성, 현대, DLC, 포스코, GS, 대우, 롯데, 자, HD,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는 양호합니다. 다만 요즘 롯데가 약간 흔들린다고 하고 기타 이제 중하위권 건설사들 그런 부분도 있죠. 여기 보면 엘스 리젠츠 파크류 헬리오시티 지금 거의 놀라지 마세요. 30% 마침내 강남도 30% 폭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동 35층 분양 여기 목동에 자 1에서 7단지까지 그 다음에 신정동 쪽으로 8에서 14단지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계획안에 따르면 얘들 약 5만 3천여 가구로 거듭납니다. 35층 약 분양 가구 수가 2배 정도로 늘어나는 거죠. 6차 분양한가 공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조금 유심히 SH공사에서 하는 것들 유심히 지켜보세요. 왜? 반값 분양 나왔어요. 강일지구라고 있어요. 고덕. 보니까 자 25평 세상에 4억대 분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반값. 자, 미국 집값 폭락 중. 여기 보시면 계속 올라가기만 했죠. 그러다가 올해 2022년 언제까지 뛰었냐? 7월달까지 꼭지 찍고 그냥 아예 폭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미국. 그리고 환율이 쭉 1440 원저리까지 찍다가 내려왔어요. 1300.
거의 70대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좀 더 올라가고 있죠. 자, 춘천중공 그냥 꼭 받아라. 이런 사람은 넣지 마라. 여기 부동산은 잘못 잡게 되면 이 뜬구름 잡는 것이 돼버려요. 뜬구름이 안 되려면 바닥에서 잡아야 돼요. 부동산 흐름이 아주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규제 완화, 금융건설사 부도 위험 등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집값은 사실상 바닥을 향하여 치닫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